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어린이날부터 부부의 날까지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 5월. 대전 도심 유성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봄 소풍을 즐겨볼까요? 5월은 가정의 달. 이럴 때요,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가야 하는데 어디 가야 될지 걱정 많으시죠? 그럴 때 하루 종일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이 학습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여기 국립중앙과학관. 1990년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세워진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과학발전사는 물론 기초과학부터 첨단과학까지 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곳입니다. 일부 전시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료로 흥미진진한 과학 체험을 즐길 수 있죠. 와, 제가요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려워서 포기를 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으면 계속 공부할 걸. 잊고 지냈던 과학자의 꿈을 다시 꺼내보면서 추첨단 과학을 흥미로운 쇼를 통해 만나는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저희 창의나래관에서는 기초과학 원리를 해설하는 공연과 함께 재미있는 체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는 전기쇼, 레이저쇼, 드론쇼 세 가지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고 2층에서는 로봇쇼를 관람을 해보실 수 있어요. 전기쇼는 뭐예요? 전기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그 전기를 이용한 재미있는 체험도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직접 해볼 수 있어요? 그럼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사용하는 전기. 이 동그란 전도체에 손을 가져다 대면 머리카락이 삐쭉 섭니다. 이 손끝이 찌릿해지는 정전기를 체험하는 건데요. 생활 속 전기 체험을 통해 원리와 과정을 배우는 거죠. 번개가 치는 것도 직접 볼 수 있고요. 전기 흐르고 방전되는 원리도 설명해 줍니다. 춤을 추듯 움직이는 드론의 군무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오기 전에는 이렇게 둘러보고 그냥 눈으로만 보는 곳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어른들이 보기도 되게 흥미진진하고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저도 잊고 있었던 어떤 교육적인 그런 지식들도 다시 한번 얻게 되니까 좋았어요. 맞아요. 이번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로봇쇼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 세대가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물병을 던져서 세우는 동작을 재현하기도 하고 바스켓에 정확하게 공을 넣으며 농구도 할 수 있습니다. 오, 봤어요? 와, 정말 팔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생각보다 실력이 좋은데요? 가운데 있는 로봇은 그림도 그리고 점수까지 기록합니다. 게임과 운동, 인식 기능까지 갖춘 로봇쇼입니다. 드론이 움직인 쇼도 봤고 직접 전기에 손을 대서 움직여보는 것도 봤고 로봇들이랑 게임도 해봤어요.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책 속에서만 로봇을 봤는데 로봇 실제로 보고 대결도 해봐서 재미있었어요. 이번엔 8월 말까지 열리는 특별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매일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요즘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료 수집부터 활용, 슈퍼컴퓨터의 역할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많이 써있는데 이게 어떤 전시예요? 여기는요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중요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맞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자세히 알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 전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관 이곳저곳 돌아다니느라 발품을 팔았더니 시간도 훌쩍 가고 발이 아프더라고요. 조금 걸었더니 발이 아프네요. 오늘 고생했어. 근데 발 피로 푸는 데는 요거만한 게 없어요. 유성은 예부터 물이 좋아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원 한편에 온천수에 발을 담그는 조격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1년 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죠. 그런데 이 조격장에 넣는 검은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거기다 뭐 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유성 한방 조격장에서는 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조격장 안에 한약재를 넣고 있습니다. 아, 어쩐지 한약재 냄새가 나요. 네, 맞아요. 여기는 한약재를 사상의학에 맞춰서 넣어가지고 온천물 자체로도 피부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데 네. 자신의 체질에 맞는 조격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해질 것 같은데. 어머나, 저도 할래요, 이거. 발은 씻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이고, 네, 마음이 급해갖고 빨리 씻고 갈게요. 가볍게 발을 씻고 조격을 시작해봅니다. 1년 내내 39도에서 42도의 온도가 유지되는 온천수. 금방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데요. 뜨끈한 물에 발을 담그는 이 시간 피로가 싹 달아납니다. 아버님 완전 따뜻해요, 여기. 예, 그래요. 아주 따뜻하고 좋네요. 예. 평소에 많이 오신 것 같은 포스가 느껴지세요. 예, 많이 왔어요. 매일매일 와요. 예, 전철 타고 매일 와요, 여기를. 예. 매일 오실 정도로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세요? 아니, 잠도 잘 오고, 하여튼, 요걸 하고 나면 몸이 깨끗해 보여요. 아주. 좀 시원해 보이고, 아주 그냥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기분이. 도심 속에 이런 게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멀리 가지도 않고 이렇게 와서 하니까 차 한 번 타면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얀 이팝꽃 아래에서 즐기는 조격. 따뜻한 온천수에 몸이 사르르 녹고 빡빡한 일과 때문에 팽팽했던 긴장감도 어느새 풀어집니다. 답답한 도심에 활력과 힐링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곳이죠. 여러분, 조격장에서 피로 제대로 풀고 갑니다. 요즘에 낮은 덥지만 저녁에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일교차가 커서 제가 수족냉증이 좀 고민이었는데 오늘 해결. 여러분, 한약재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익은 것 봐. 조격도 마쳤겠다. 이번엔 맛있는 고기 좀 먹어볼까요? 아니, 그런데 여긴 식당이 아니라 화원 아닌가요? 어머나, 예뻐. 꽃 보세요. 아니, 여기가 식당이야, 식물원이야. 아니, 고기 냄새 대신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어머나. 마치 식물원처럼 꾸며진 별난 식당이었는데요.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채운 건 제라늄부터 데이지까지 5월의 꽃들입니다. 도심 속에서 화사한 자연을 만나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전에부터 생각이 시골에 우리 그냥 조그마한 꽃밭에서 고기를 먹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가꾸다 보니까 손님들이 늘게 되고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꽃이 피어 있으니까 기분은 좋아지는데 저 궁금한 게 여기 고기 연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살아남으려는지. 당연히 환기가 잘 됩니다. 또 양쪽에서 바람을 끌어들여서 우회로 뽑아가지고 밖으로 냅니다. 그래서 그 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장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당은 맛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죠. 맛이 없으면 오지 않죠. 그래요? 그럼 대표 메뉴가 뭐예요? 삼겹살입니다. 와인 숙성 삼겹살. 가족들이 다 함께 둘러앉아 마음껏 먹기엔 삼겹살 구이만 한 게 없죠. 와인에 하루 이상 고기를 숙성시켜 그런지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가 나질 않았습니다. 노릇하게 잘 구워진 삼겹살. 일단 다른 양념 하나 없이 오로지 고기 한 점을 먹어봤습니다. 정말 그 와인으로 숙성시켜서 그런지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파랑 양파 이런 거랑 같이 싸먹은 것도 아닌데 맛있다. 그리고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라고도 할 수 있죠. 파채가요, 굉장히 특이해요. 저는 여기 파채 위에 노란자를 올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려서 주시네요. 무슨 맛이 날지 일단 비벼봐야죠. 싹까. 매콤한 파채와 달걀 노른자를 섞은 뒤 고기와 함께 쌈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소한 맛이 혀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노란자가요, 파채의 그 알싸한 매운맛, 엄청 매운맛을 살짝 눌러줘서 적당히 고기랑 어우러져요. 약간 고소한 느낌도 나고. 언제 먹어도 늘 맛있는 삼겹살구이. 고기도 고기지만 꽃밭 한가운데서 먹으니 더 맛있는데요. 도심 속에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에 그만입니다. 꽃향기 덕분에 느끼한 것도 못 느꼈어요.
이렇게 오늘은 유성에서 봄 소풍을 즐겨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랑 가서 과학관에서 공부도 하면 좋고요. 또 가족들이랑 가서 조격하면서 힐링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눈과 입이 즐거운 곳에서 점심까지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들 유성에서 봄 소풍 가족과 함께 즐겨보세요. 대전 도심 속에서 가정의 달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머니는 가볍게, 그러나 마음만은 꽉 차게, 멀리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대전 유성으로 즐거운 봄 소풍을 떠나보세요. 근대화의 도시 목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개화기 목포를 상징하는 근대문화 역사거리를 가득 메우는 노상 공연이 펼쳐진 건데요. 이번 공연은 목포 원도심 전역에서 열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거리도 많으며 역사 교육적인 의미까지 지니는 아주 특별한 공연입니다. 목포 근대문화공간에서 열렸던 역사 거리극,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화기의 모습과 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목포의 근대문화 역사거리. 여기에 공연팀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거리극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대체 무슨 공연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공연은 생생문화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동형 거리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함께 거대 인형, 옥단이라고 하는 그 인형과 함께 이 근대 개항장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역사 문화 여행을 하는 그런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백년의 역사가 그냥 다른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처의 역사고 피해의 역사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화적으로 조금 시민들한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양한 근대 역사에 관련된 콘텐츠를 공연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화 시켜서 저희들이 진행해 오다가, 오늘 거리극은 일명 다크투어리즘이라고도 불리는 안타까운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 교훈 여행인데요. 도시의 거리 전체가 무대이자 분장실, 그리고 시민들의 체험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소품들도 직접 배우분들이 다 챙기시나 봐요. 그래야죠. 배우분들 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따로 뭐 소품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없고, 저희가 소품도 챙기고 뭐 인형도 제작하고 제작부터 해서 설치 뭐 이런 걸 다 저희가 뭐. 연기는 물론 소품 준비와 분장까지 열일하는 배우들. 오늘의 주인공 옥단이 겉인형 주위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이분들 다 배우인가요? 손다리가 지금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네. 다니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렇죠. 공연 잘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배우들의 열정에 부응하듯 시민들도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코로나 방역을 위한 준비도 필수겠죠? 이번 공연 체험은 미리 신청을 받아 이름표를 부착해야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안내 부스고 신청하시는 분들 여기서 확인하시고 네임택 받아가시고 손소독제랑 음료수랑 설문지랑 지급하고 있습니다. 온도 체크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민들 의식이 많이 투철하셔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사 진행 중에도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공연 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가 많았습니다. 옛 기억을 되살리는 물펌프부터 옛 의상 입기, 인력거 탑승 등 그 시대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들로 준비됐죠.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신나 보입니다. 너무 좋고요. 관광객들도 이렇게 많이 왔고 또 이렇게 목포에 관광 문화 자원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또 새로운 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 모습이 남아있는 거리에서 펼쳐지는 그 시대의 문화체험.
이보다 더 좋은 역사 교육이 있을까요? 오늘만큼은 목포 근대문화 역사거리가 10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 거리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 목포의 3대항 6대 도시의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근대 역사문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지금 정부에서 우리 면 단위 최초의 문화재 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우리 목포의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의 한 축으로 발전해가는 중요한 거리입니다. 앞으로 이 거리를 잘 가꾸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 도보 여행의 중심지로 잘 갖고 나가겠습니다. 4대 관광도시 목포를 상징하는 근대문화 역사공간, 그리고 그 공간이 살아나도록 숨결을 불어넣는 이동형 거리극. 하지만 거리극의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공연도 보고 체험도 하고 여행도 하는 이 일석삼조의 여행에 오셨는데요. 가기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이번 거리극의 참가자들은 여행단으로 불리는데요. 이동형 거리극이 마치 가이드 투어처럼 거리의 유적지, 관광지를 따라 진행되고 그곳에서는 간단한 설명을 듣고 관련된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전통 공연들과 함께 그 시대에 유행했던 근대가요, 근대 댄스 등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야말로 해외 유명 축제들이 연상되도록 도시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변하고 관광객들의 여행 체험을 극대화합니다. 여행 참여단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과 축제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난 몰라. 어떤 것 같아요? 공연 이렇게 보니까 최고 어떤 게요? 이게 춤추는 것도 그렇고 노래 부르는 것도 멋졌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옥당이 인사드립니다. 재밌어요. 공연은 그 흥을 더해가고 여행단의 여행도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이번 공연은 거리극의 특성에 맞춰 거대 인형들이 많이 사용된 게 특징인데요. 그럼으로써 인물의 중요도와 특성을 부각하고 사람들이 더 쉽게 주목할 수 있게 합니다. 거대한 인형탈을 보고 나서 이제 신기해서 보긴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런 공연을 참여해서 신기하다는 것도 느꼈지만 뭐 이렇게 아까 공연들을 보면서 그런 시대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아이들이 좀 그런 거를 교훈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포의 개화기 거리에 역사의 숨결을 불어넣었던 이동형 거리극. 시민들에게 즐거움뿐만 아니라 교육과 체험의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죠? 다행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좀 언택트하게 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혼자서 좀 즐기고 싶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 멋진 곳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이 봄을 느끼고 싶은데 어디 좋은 데 없어요? 거리의 색이 완연한 연두빛으로 물드는 요즘,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 계절이 바로 떠나기 좋은 계절. 오직 나를 위한 힐링이 필요하다면 이곳을 주목하시라. 언택트 여행 최적지, 경상북도 상주 여행. 명실상부 자전거의 도시 상주하면 자전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자전거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곳, 자전거 박물관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안녕하세요. 기정이 자전거가 상주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고장 상주에 오면 이곳을 꼭 들려봐야 한다는데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전국 최초의 자전거 박물관인 상주 자전거 박물관입니다. 오, 어떤 곳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초의 자전거인 셀러리페르부터 현대 자전거까지 다양한 자전거가 전시되어 있고요. 체험 또한 가능한 자전거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저 빨리 구경하고 싶어요. 네,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지요. 네, 가시죠. 단순히 이동수단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문화생활로 자리 잡은 자전거. 자전거 체험실, 도로체험 자전거, 4D 영상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전거 박물관은 혼자여도 참 좋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기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주 관광 명소라고 하죠. 우와, 저기 써있네요. 자전거 박물관. 상주 자전거 박물관. 우와, 이 자전거 이거. 우와. 어릴 때 봤던 그 자전거예요, 이거. 아, 선생님. 야, 바로 그 자전거네요. 어릴 적에 할아버지께서 장에 갈 때 타던 그 자전거, 막걸리 받으러 갈 때 타던 그 자전거, 추억의 그 자전거네요. 네. 이 자전거는 상주에서 가장 오래된 자전거로 알려진 자전거인데요. 1947년에 제작된 자전거고요. 이걸 기증해 주신 조성채 님은 1967년도에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 가격인 3,800원을 주고 이 자전거를 한 대 사셔가지고 2002년도까지 상주군청에 출퇴근하셨던 그런 자전거입니다. 이야, 역사와 추억이 담겨있는 바로 그 자전거. 3,800원이요? 네. 4,000원에 파시면 안 되죠. 어린 시절 자전거 타고 장에 가신다던 엄마 아빠의 뒷모습 다들 기억나시죠? 자전거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예요. 어우, 저거 예전에 책에서 봤던 자전거예요. 우와, 이건 책에서, 영화에서 봤던 그 자전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이윌 바퀴가. 자전거라고도 하고요. 오. 오디러니 자전거라고도 하는데요. 앞바퀴가 굉장히 큰 게 특징이죠. 이야, 앞바퀴 이렇게 크고 뒷바퀴는 이렇게. 네, 앞바퀴가 가는 거리만큼 속도가 빨라졌다고 생각해서 차가는 자전거입니다. 야, 신기하네요. 우와, 아니 이게 자전거 맞아요? 네, 자전거 맞습니다. 자전거라고요? 네, 자전거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자전거는 1790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셀러리페르라는 자전거입니다.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계라는 의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핸들과 페달이 없는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로 땅을 굴러서 앞으로 나가는 방식이죠. 만약에 방향을 바꾸려면 멈춰섰다가 다시 돌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전거는 파리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최초의 자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그 샹젤리제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오 브레이크 없어 끼 불러셔야죠. 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브레이크도 없어서 발로 멈춰야 되는 네네, 거예요? 멈춰야죠. 야, 멈춰야죠. 신기하네요, 신기해. 세계 최초의 자전거로 알려진 트라이지네와 셀러리페르, 맥밀런 등의 클래식 자전거는 물론 자전거 100여 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경북 상주 자전거 박물관. 언택트 레저 시대 필수 코스로 인정받을 만 하죠? 야, 이거 저거 체인 한번 벗겨지면 손에 네네. 기름때 다 묻어서 네. 그래도 걸고 또 타는 재미가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 다른 많은 도시를 제치고 상주가 자전거 도시가 된 이유. 자전거 타기에 더할 나위 없는 평탄한 입지 조건은 물론 전국에서 자전거를 제일 많이 타는 도시가 바로 상주라는 거. 출발! 두 바퀴로 상주를 즐기는 특별한 박물관. 봄바람 타고 자전거도 타고 자전거 박물관에서 상주를 즐겨보세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시원하게 펼쳐지는 경천섬의 풍경. 드디어 경천섬에 도착. 와, 예뻐요. 여러분, 유채꽃이 아주 노랗게 활짝 피었습니다. 경천섬을 수놓은 노랑의 향연. 라라라라라라라 예쁜 유채꽃 사이에 기정이꽃 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쁜 꽃 보니까 마음도 막 환해지고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 꽃밭 사이에서 오늘 저를 안내해 주실 분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 거예요? 네. 아이고 놀래라. 마치 짠 듯이 올라오시네요. 네,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주시 문화관광 해설사 김금자입니다. 오, 금자님
네. 아니 이렇게 예쁜 꽃밭이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경천섬입니다. 봄에는 유채꽃, 여름엔 금계국,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와 설경의 정취까지 사계절 모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경천섬. 유채꽃 피기 전에도 벚꽃도 피고. 그래요? 네. 와 꽃들이 예쁜 경천섬 마추드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섬 자연산인가요? 네, 기정 씨 머리는 자연산인가요? 이건 파마한 거죠. 네, 이 섬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섬입니다. 그 섬 위에 유채꽃과 각종 나무를 심어가지고 수변 공원을 만들어가 산책길을 만들었습니다. 약 7만 평이 되는 크기의 공원입니다. 낙동강의 여운을 뒤로한 채 알찬 상주 여행의 마무리는 올해 문을 연 한국한복진흥원. 와 곱다 고와 색깔이 어쩜 이렇게 곱죠? 이야 정말 화사합니다. 화사해. 와 예쁜 한복들이 가득한데 아이고 여기 계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서자마자 환영합니다. 알록달록한 명주 예. 거기 화사한 한복까지 가득한데 예. 아니 이거 상주 함창에 생긴 이유가 있겠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 상주 함창은 예로부터 그 품질 좋은 명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주는 삼백의 고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삼백은 잘 아시다시피 쌀, 꽃감, 그리고 함창명주, 뇌고치. 그렇죠. 모두 하얀 색깔입니다. 모름지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한복 체험관부터 시작해 역사관, 전시관, 이야기관, 수장고 등 한복의 오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 와 너무너무 예쁘고 멋스럽습니다. 예, 굉장히 화려하고 그 우아하고 그 품위가 있는 아주 엘레강스한 느낄 수 그런 있습니다. 느낌이에요. 예, 느낄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한 볼거리와 전시가 준비되고 있는 한복진흥원. 우리의 기정 리포터도 한복 체험 중. 오, 이야, 여러분 보셨죠? 야 멋진 선비, 멋진 도령 아니겠습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마음 맞는 사람도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은 요즘. 나 혼자 가도 참 좋은 여기는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주는 경북 상주입니다. 나 혼자 떠나는 여행도 상주가 기가 막히네. 도가니는 연골에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일단 한번 이게 다 완성이 된 거잖아요. 한번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 혹시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먹어도 되는데 간이 안 돼 있어요. 아 진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너무 딱딱. 번번한 식이어서. 아 너무 딱딱하네요. 신박한 자소서. 빗속에서도 신나게 열일 중인 신박한 면접관. 지원자를 찾아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비가 진짜 많이 오네요. 와 너무 많이 오네요. 혹시 오늘 신박한 자소서의 주인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아지들의 사진이 이 손으로 들어오면 금손이 된다는 그 손 맞습니까? 네. 자타공인 금손 박지연 씨는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만드는 집사로 직업을 바꿨는데요. 반려견 꼬미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된 꼬미 엄마. 그녀는 신박한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꼬미꼬미 엄마. 네. 우리 창업을 하신 예쁜 주인공. 지금부터 신박한 자소서의 주인공이 맞는지 검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제가 자소서를 봤더니 유치원 교사를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 근데 왜 그만두신 겁니까? 유치원 교사 했을 때도 물론 행복하고 좋았었긴 한데 이제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도안을 보고 뭘 만들고 따라서 이제 오리거나 하는데 저는 모양을 보면 어느 정도
거의 다 구현해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 평범한 고양이 사진이 그녀의 눈과 손을 거치면 이렇게 특별한 케이크로 재탄생합니다. 금손 집사가 한 땀 한 땀 만든 명품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간식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반려견을 키우면서 이제 좋은 걸 해 먹이고 싶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해 먹이다가 이게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영양학적으로 맞는 건지 이 레시피로 사용했을 때 올바른 건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이렇게 창업하게 됐습니다. 꼬미뿐 아니라 세상 모든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다는 꼬미 엄마. 그래서 그녀가 만든 간식은 특별한데요. 사람이 먹는 최고급 재료만 사용하고요. 이거 나도 먹을래.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 폭발이죠. 도가니 마리부터 댕댕이 빵까지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메뉴가 여기 넘쳐요. 자, 그럼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신박하다? 신박하지 않다? 신박하다. 왜 신박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반려동물에 관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간식집도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거의 다 비슷한 메뉴거나 비슷한 레시피로 해서 좀 획일화가 되었다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만드는 케이크는 좀 자부심이 있어요. 박지연 대표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국구 명성까지 안겨준 효자는 바로 강아지 모양 케이크입니다. 손님이 보내준 사진 속의 강아지 얼굴을 그대로 케이크에 구현하는데요. 작은 케이크 하나에도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어서 직접 연구해가며 만들게 됐다고 하네요. 점점 강아지 얼굴로 변해가는 이 케이크의 재료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쌀가루와 채소, 고기, 그 흔한 쌀가루가 강아지 얼굴 모양 케이크가 되기까지 꼬박 3시간이 걸린다는데요. 그 고된 과정도 그녀에겐 즐겁기만 하다고요. 내가 만드는 케이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물이다. 왜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거는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뿐더러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걸 만들면서 저도 행복하고 받는 보호자나 반려견들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만큼 선물을 받는 손님들의 반응도 뜨겁죠. 강아지와 강아지 모양 케이크를 나란히 찍은 견생샷을 보내며 고마움을 전하는데요. 정말 똑같죠? 강아지 케이크계의 데모 박지연 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양이 케이크에 도전했습니다. 바로 우리 사장님께서 시그니처 케이크, 신박한 케이크라고 말씀하신 케이크가 바로 이 케이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케이크는 어떻게 주문을 받으신 거예요? 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잖아요. 이제 이 보호자님께서 강아지랑 고양이랑 같이 키우시거든요. 근데 강아지 케이크가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이번에는 고양이 것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만들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고양이 자체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고양이 하고 그냥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 특별한 케이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징도 최대한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 앞에 뭐가 묻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라면이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라면을 먹다가 걸린 모습을 표현해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이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가 라면을 먹으면서 걸려가지고 이 모습을 그대로 케이크에 담고 싶다. 염색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라면을 먹다가 이게 묻은 거다. 와. 근데 그냥 이것만 그리면 좀 허전할 것 같아서 진짜 라면을 같이 넣은 거네요. 근데 진짜 디테일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와, 진짜 신박한 자소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검증을 할 때 손재주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금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금손. 먹거리의 마에스트로.
자타공인 금소는 물론 오늘의 지원자는 금귀까지 갖췄다는데요. 반려가족들의 사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형 케이크를 만듭니다. 고급 간식의 진가를 먼저 알아본 건 모델이 된 이 고양이. 지금 케이크에 반한 고양? 지난해 6월 코로나 위기 속에 용감하게 문을 연 후 어느새 창업 10개월을 맞은 박지연 대표. 소중한 이 금손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은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편지를 쓰는 거라는데요. 주문받은 간식을 보낼 때마다 그녀의 핑크빛 설렘을 담은 손편지도 함께 보냅니다. 반려가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전하고 싶은 마음도 많다는 그녀. 편지엔 어떤 사연이 적혀 있을까요? 이제 원래 급여 방법이 같이 동봉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보호자님들한테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보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수기로 써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댕냥이 집사의 진심은 댕냥이 가족이 먼저 알아보는 법. 건강한 이색 간식과 함께 도착한 정성 가득한 손편지에 손님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판매자를 향한 고마움부터 맛에 대한 평가, 간식에 얽힌 추억까지 폭풍 후기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런 반응이 박지연 대표에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반려동물 수제 간식 사업을 하면서 새기고 있는 좌우명이 있는데요.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건강한 간식을 만들면서 고객들이 쌓이고 있고 이제 맛있게 잘 먹어주는 강아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만하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좋은 재료를 써서 건강한 수제 간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싸고 좋은 재료만 고집하면서 적자도 났지만 박지연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간식은 결국 사람도 반려동물도 알아줄 거란 믿음으로 투자해 왔다는데요. 그녀의 직진 신념은 이제 손님들의 신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타고난 손재주에 열정을 더해 댕냥이 간식의 신세계를 연 박지연 대표. 신박한 자소서로 인정합니다. 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초록에 짙어지는 계절, 싱그러운 풍경을 선물하는 곳. 오늘 다시 만나는 경주는 박혁것의 신화가 잠들어 있는 오릉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와 썸 타는 아나운서 강민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기만 해도 눈이 맑아질 것 같은 곳에 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오릉입니다. 오릉 역사책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사실 아직도 전 잘 모르거든요. 본격적인 오릉 여행에 앞서서 몸풀기 퀴즈 한번 같이 풀어보실까요? 아나운서 강민재에서 경주를 잘 알지 못하는 강민재로 몸풀기 OX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오릉은 박혁거세와 왕비 아령 그리고 신라 초대왕들이 묻혀 있다고 전해진다. 이거는 O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릉이 릉이 5개여서 오릉인 것 같은데 릉이 5개면은 뭐 왕이랑 왕비 이렇게 묻혀 있지 않을까요? 정답!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두 번째 문제. 오릉에는 박혁거세의 왕비 아령이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우물이 있다. 이것도 O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신라의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김알지는 작은 상자에서 태어났는데 왠지 우물에서도 한 분 태어났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정답! 왕비가 태어난 우물인 아령정이 바로 오릉에 있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가 전해지는 우물 나정에는 아직도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다. O인 것 같습니다. 박혁거세가 신라의 시주인데 뭐 그분과 관련된 우물이면은 아직까지도 당연히 물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X. 잠시 후 나정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해요. 연속 2개로는 맞췄는데 또 하나를 틀렸습니다. 오늘은 꼭 3개를 다 맞춰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한 문제 틀린 건 아쉬운데 그래도 이 한 문제를 채워주실 분을 오늘도 모셔보겠습니다. 전경효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능을 둘러싼 숲이 좋아 산책 코스로도 인기라는 오릉. 이곳에 남아있는 신비한 이야기들과 우리의 소중한 역사.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볼게요. 주무관님, 오늘 저희가 여기 오릉 앞에 와 있잖아요. 오릉, 릉이 5개여서 오릉인 것도 대충 알겠고 박혁거세랑 관련이 있다는 것도 대충 알겠는데 정확하게 오릉은 어떤 곳인가요? 오릉은 이제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와 그의 왕비인 아령 그리고 그 후대 왕들이 이제 묻혀 있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이제 삼국 유사에 따르면 박혁거세가 죽은 지 7일 뒤에 이제 하늘에서 이제 박혁거세 시신이 5조각으로 나눠져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를 이제 나라 사람들이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방해를 했다고 해서 뱀사자를 써서 사릉이라고 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릉이 그럼 뱀 사자를 써서 사릉이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진짜 처음 한 사실이에요. 근데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박혁거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박혁거세 역사책에서 많이 봤는데 정확히 어떤 왕이었나요? 박혁거세는 이제 신라의 시조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혁거세 거서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서관은 이제 귀인,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호로 이제 추정해 봤을 때 당시 이제 박혁거세는 이제 뒷날 왕처럼 이제 강력하게 국가를 통치한 왕이 아니라 이제 한 소규모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록상에 이제 왕처럼 기록된 것은 이제 뒷날의 사실을 이제 소급해서 기록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튼 박혁거세가 신라를 최초로 세운 왕인 건 맞잖아요. 그럼 저 5개 릉 중에서 가장 큰 게 당연히 박혁거세 왕의 무덤이겠네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어느 것이 이제 박혁거세의 무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8세기 초에 이제 경주 지역의 여러 무덤의 주인공을 정할 때 이제 당시 이제 각종 지리지에서 전하던 이제 경주부 남쪽 오리에 이제 오릉이 있다는 기록과 이제 실제 여기에 5개 무덤이 있다는 이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무덤을 오릉이라고 이제 추정을 했고, 다만 이 무덤 가운데 어느 것이 뭐 박혁거세 무덤이고 아령의 무덤인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박혁거세가 묻힌 오릉에서 자리를 옮겨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가 남아있는 나정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신라의 시조가 태어났다는 우물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희가 지금 오릉에 이어서 여기 나정에 와 있는데요. 여기 나정이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가 전해지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그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에 따르면 신라의 6촌장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나정 곁에서 흰말이 무릎을 꿇고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이제 말은 사라지고 이제 자줏빛 알만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 알에서 이제 사내 아이를 얻어서 길렀는데 그가 훗날 이제 박혁거세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물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우물이라고 하기에는 물도 없고 그다음 우물터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것 같거든요. 여기가 우물이 맞나요? 지난 2002년에서 2005년에 걸쳐 전부 4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조사 결과 이제 우물 또는 구덩이로 추정되는 시설과 그리고 그 주변을 이제 나무 담장으로 둘러쌌고 그 바깥쪽에는 이제 도랑을 쳤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이제 7세기 중후반 무렵에 이제 팔각형 건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아마 초반에는 이제 단순한 우물이나 구덩이 형태에서 7세기 중후반 무렵에는 이제 정식 건물로 이제 바뀌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볼거리는 없지만 우물처럼 깊고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담겨있는 오릉과 나정. 푸르른 숲길을 걸으며 잠시 옛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도 좋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오름과 나정을 둘러봤잖아요. 이렇게 둘러보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신라가 시작된 곳에서 들으니까 좀 더 새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경주를 찾는 분들에게 오름과 나정을 꼭 들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실 수 있나요? 오름과 나정이 위치한 곳은 이제 남산 서쪽인데, 이럴 때는 이제 신라의 최초의 왕과 왕비가 탄생했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최초의 궁궐터인 이제 창린사 터가 이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찬란한 문화를 가진 신라의 시작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오름과 나정은 이제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적인 것도 정말 좋은데 제가 이렇게 둘러봤을 때 여기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름 뭔가 릉이 5개만 딱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 쉬고 놀고 가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오릉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덤 옆에 이제 소나무 숲,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난 오솔길, 그리고 작은 연못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휴식하기에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5월 좋은 날씨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함께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도시와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아늑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 역사 속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더라도 한 번쯤 찾아올 만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오릉입니다. 오늘 오름과 나정까지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여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도 정말 재밌지만 저는 친구들과 같이 놀러와서 산책하기에도 되게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레는 5월에 경주와 제대로 한번 썸 타봐야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경주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다시 만나는 경주였습니다. 오늘 다시 만난 경주는 참 신비롭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잠시 잊고 있던 경주의 다채로운 매력들을 다음 시간에도 만나볼게요.